신상 토크 김반장이 간다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진 김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9번째 이야기는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섬, 국민의 섬 독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독도 전도사, 대한민국 최고의 전도사가 울진군에 살고 계셨네요. 우리 평해초등학교 강신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선생님. 예. 우리 국립해양과학관의 해양 전문가 우리 배진호 팀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배 팀장님. 우리가 그 독도 이야기를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고요. 고등학교도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독도를 교과서에 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울진에서 이렇게 독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국민의 영토를 알리고 계신 강 선생님 계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 독도 교육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니까, 왜 심어줘야 되니까, 교육관과 우리 그 국립해양과학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우리 해양 전문가 모시고 우리 독도의 해저 자원이나 특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소소한 호기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팀장님, 우리 국립해양과학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네. 배 팀장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PR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립해양과학관은 국내 최초로 해양과학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거점, 21세기 교육의 거점 국립해양과학관이 7월 31일자로 우리 울진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최초라는 사례도 있고요. 또 우리 동해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울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해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해양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바다의 특성, 그다음에 바다의 중요성,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을 하는 곳이고. 교육을 위한 연구도 합니다. 교육을 위한 연구도 하시고. 울진이 그 동해안의 중심은 맞나요? 지형적으로 위치가?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해안의 중심에 살고 있는. 예, 센터입니다. 센텀. 센텀은 아파트네 참. 센터부시. 예. 센터부시. 그 해양과학관에서 우리 그 학생들이 주로 교육을 받을 텐데 일반인들이나 무슨 그 어디 단체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시나요? 지금 저희 개관 초기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 정식 그 프로그램이 개설돼서 홈페이지 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진에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학교에서 그 교육 요청 공문이 오면 그 학교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울진 교육청 부설, 그 울진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처음 이제 2시간 동안 그 독도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전시 연계 교육을 수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구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아직 결과는 취합 중이라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공사가 조금 진행이 좀 남았죠? 예, 저희가 100%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 이제 교육실이나 안에 저희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현재 연말까지 열심히 인테리어랑 그 기자재 비품들을 구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학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저희 부지 11만 100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2만 3,450제곱미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축구장 몇 개 정도?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축구장 한 30개 정도? 더 되려나요? 축구장
그렇다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큽니다.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고 야구인이시구나. 네, 잘 먹겠습니다. 그 해양교육관에 그 숙소도 있다던데. 예. 그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 지금 전체 마련이 이제 50명 규모로 따로 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교육 캠프로. 할 때 이제 학생들이나 그 교원 연수 같은 거 할 때 오. 1박 2일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 한 5성급 정도로 돼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정도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조식도 주나요? 예, 조식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진행형이구나. 예. 아, 요즘은 그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돼서 거기 관람할 수 있는 뭐 전망대도 있고 뭐 이런 우리가 그 네.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전체 그 상설 전시관은 10개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중 전망대. 해중 정도. 예, 그래서 그 바다에 거의 한 400m 정도 나갑니다. 아, 400m 나가서. 예, 스카이워크를 393m, 나가서? 수심 7m. 오. 관람차으로 보는 이제 바닥 수심 7m고요. 네네네. 거의 국내 최대 규모라고. 최대 규모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제한 운영을 하고 제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설 전시관만 일부 운영을 하고 네. 그 해중전망대나 VR 체험 시설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 시설에 네. 해당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고충이 많으시네 그쪽에도. 네. 그러면 해중 전망대라는 것이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곳인데 전에 울릉도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울릉도가. 청도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속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좀 신기했어요 사실은. 수족관하고는 또 많이 다른 느낌인데 네. 그 해중 전망대가 대한민국 최대 네. 수심. 거기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저는 거의 담당이시죠? 매일 담당이다 보니까 매일 들어가고요. 또 해중전망대 이제 관람창 유리창에 네. 진짜 돌아서면 그 이끼 같은 이끼가 끼고. 그 물질들이 낍니다. 따개비도 부착을 네네네. 하고 여러 이제 생물들이 부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밖을 시원하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네, 되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평균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다이버들이 직접 들어가서 오. 헤라로 이렇게 청소를 직접 해줘야 직원들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저도 했었고요. 네네. 저도 했는데 이제 또 일이 바쁘면 이제 외주도 외주 주시고. 이제 지역에 있는 다이빙 샵 통해 가지고 오.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역의 그 경제 그 활동에도 기여가 되네요. 그럼 외주 자꾸 줘야 됩니다 지역민들한테. 조금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식도 많이 하시고. 예, 뭐 그래- 회식은 좀 네.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지역 업체들이 살아가죠. 예, 맞습니다. 그 해양 국립해양과학관이라고 하면 네. 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갔을 텐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에 국비로 이제 울진군 경북도의 이제 땅이죠. 후정해수욕장 뒤쪽에 이제 땅에서 저희가 총 예산 971억 원. 971억 원. 예, 천억 가까이 들어가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7월 31일자로 개관을 했죠.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어떠한 관공서나 이런 뭐 과학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역에 어떠한 또 생산성 있는 이익을 창출해 내 주실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 고용 창출은 많이 되고 있나요, 지역민들의? 직원분들도 채용이 되고 또 저희 시설 정비하거나 네네.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지역에서 고용이 되다 보니까 가산점을 좀 주나요, 지역민들한테? 예, 요번에 지금 현재 2차 채용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임직원 2차 채용 진행 중인데 거기도 울진 국민한테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가점이 좀 들어가. 몇 점 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점수 이상의 점수를 주는 걸로. 넉넉하게 한 15점 정도. 제 권한이 아니다. 권한이 아니라서. 예.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예. 가점을 주시고 이런 과학관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고용 창출도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양 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천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막상 그 넓은 곳에 집행을 하다 보면 미비한 것들도 많죠. 더 채워야 될 것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지금 저희 막상 이제 와 보니까 뭐 부족하거나 그 전시 체험 시설이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관장님을 필두로 해서 네. 또 내년도 추가 예산이라든지
지어가고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한수원과 또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좀 예산 출처를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화, 다변화를 하면서 네. 계속적인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나간다. 네. 그 지역민들 뭐 관람하는데 관람비는 얼마인가요 거기? 무료입니다. 무료. 언제까지 무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료일 때 부지런히 가봐야 되겠네요. 예, 무료일 때 열심히 오셔야 되는데 또 이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구나. 인터넷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사전 예약을 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빨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해양과학관을 검색하시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인터넷 검색창에 국립해양과학관을 검색하셔서 네. 사전 예약을 하시면 네. 된다. 지역민들이 좀 많이 가보셔서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또 다른 볼거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배 팀장님은 군 생활을 또 해군을 하시고, 예, 뭐 저는 계속 바닷가 근처에만 살았어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진짜 예. 항구의 남자네요. 예, 뭐 부산에서 자라서 바다의 남자, 항구의 계속 남자. 갯가로만 다녔죠. 그러니까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단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저희 사모님이 세대는- 갈매기는 저희 아니시고 저희 세대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갈매기는 아니죠 사실 예, 갈매기. 갈매기보다 미인이시고.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팀장님께서는 대학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생태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해양 생태학이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해양 생물들이 사는 사회죠. 그러니까 바닷속, 물속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해양 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닷속 이야기. 그 해중 전망대를 들어갔을 때 울진에 있는 해중 전망대를 들어갔을 때 그 볼거리들이 울릉도보다 다양한가요? 거기 어떻게 위치를 잘 마련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처음엔 우려를 많이 했죠. 거기가 이제 백사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안반 생태계니까 훨씬 생물들이 전복도 있고 네, 뭐 많던데. 다양한 뭐 물고기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네, 바닷가 이제 백사장이니까 좀 황량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지역에 있는 네. 그 로컬 스튜디오랑 콜라보로 네네. 그 교육 패널을 제작 중에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해중 전망대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 열전을 또 이렇게 교육 패널로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뭐 울진의 해양과학관이라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죠? 네, 저희 국립 기관이죠. 예, 기관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또 지역 인프라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울진이 동해안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계속해서 지역민을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예, 잘 보고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강신웅 선생님께서 네. 잘해 주셨어요. 평해초등학교 우리 독도 초등학교를 만드셨어요. 평해 얼마나 계셨습니까, 평해초에? 제가 2015년, 16년도에 저 울릉초등학교에 울릉도에 직접 계시다.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쌍꺼풀도 뚜렷하시고 배우 같으세요, 배우. 선생님이 뭐 너무 네. 잘생기신 거 아닙니까? 아유, 보조개 방송 나가면 큰일 우리끼리 이렇게 잡복합니다. 근데 그 울진 축변이 예. 독도에서 가장 가깝다고 그러던데 예, 거기가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지금 독도에서 내륙으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게 저기 울진 죽변에 있는 죽변 등대입니다. 죽변 등대가 죽변 등대에 가면은 그 기점으로 삼는 곳이 있고 네네.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지금 죽변 등대에 가면은 최단거리라고 조형물이 또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가깝구나.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조선시대 그 1693년과 1696년에 네네. 안룡복이 두 차례 걸쳐갖고 이제 일본에 갔다 온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건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수토관을 파견하게 수토관. 됩니다. 우리 울진에서는 수토사라고 하는데요. 수도사. 관리는 수토관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가는 돼 거기에 따라가는 그 뱃사공들이나 네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갔을 겁니다. 네네. 그 뭉텅거리로 해서 수토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울릉도가 그 발견된 게 우리 그 기록에는 몇 년도로 돼 있습니까? 울릉도가 우리 역사서에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우상국이 뭐 우상국이 이제 발견됐다고 최초로 이제 나오는 기록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 발견된 곳부터가 이제 역사 시대라고 네네. 하겠습니다. 그 최초에 나오는 이제 우상국이라는 나라가 나온 게 이제 삼국사기라는 책이고요. 삼국사기. 그 이사부 신라 이사부 장군이 그 모구사자 노래도 나무사자. 있잖아. 신라장군 이사부 그렇죠, 그렇죠. 지하에서 옵니다. 그때 이제 옵니다. 우상국의 우회왕이 이제 지배할 때는 굉장히 해상 강국이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아니 울릉도가 울릉도가 해서. 워낙 이제 바다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우상국이네, 그죠? 그렇죠. 하나의 나라네. 나라였어요. 울릉도가. 그러니까 우산도라는 독도를 포함한 나라였는데 독도까지. 그렇죠. 그 지배를 나라 하고. 사람들이 워낙 이제 바다 전투에 능하니까 이사부 장군이 정벌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꾀를 내서 모구사자, 나무 사자 모양을 만들어서 네네. 거기에 유황을 발라서 불을 뿜게 해서 네네. 그 꾀로 이제 꾀로. 우상국을 정벌했다. 그런 정벌.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죠. 그렇구나. 그 기록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울릉도 독도를 우리 역사 시대에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삼국사기 그리고 이사부 장군이 의미 있는 이제 가치를 가지는. 그럼 이사부 장군이 예. 울릉도를 치고 들어갈 때 예. 죽변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부 장군은 저기 지금의 강릉 지역, 강릉 강릉에서. 지역에 지금 군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부. 하슬라주. 예, 그렇구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우리 바다의 흐름을 보면은 네.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자연스럽게 이제 울릉도 독도로 이렇게 해류가 그쪽으로 흐르게 그 됐어요. 배를 띄워놓으면 노를 네. 젓지 않아도 글로 슬슬슬슬 가는 그렇죠. 건데 바람을 이거는- 잘 만나면. 바람을 그래서 잘 이제 만나면. 대풍은 울릉도에 가면 대풍감 바람을 기다리는 그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나침판도 없는데 네. 어떻게 그 항해를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제 울릉도 독도를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기를 잡으러 가다 보니까는 이제 발견이 됐고. 그쪽으로 발견이 되고 우리 그 독도라는 이름도 관련이 있는 게 어느 지역이냐면 남해안 전라도 지방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 자연스럽게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도는 이쪽에 있는데 네. 완전 서쪽에 있는데 여기서 네. 해를 타고 가다 보면 독도가 나오게끔 물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가 보죠. 네. 해류의 흐름은 저희 과학관 전시실 3존에 가시면은 네.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간접 광고. 3전. 네. 근데 그 해류라는 것이 조류바라고 해류하고는 틀린 건가요? 조류는 이제 밀물 썰물에 이제 이동하는 것을 그 조류라고 조류라고 하고요. 하고.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계절성을 띠고 움직이는 것을 이제 물에 해류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따뜻한 물은 난류. 차가운 물은 한류. 그래서 동해가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안 한류와 남쪽에서. 남쪽에서 오는 이제 크로시오 해류가 만나는 그래서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라고 교차가 예. 된다. 그러면 해류를 타고 이렇게 또 해군에서 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네. 알지만 지금이야 워낙 최첨단 장비로다가 이동을 하겠지만 예전에 보면 그 목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류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그러면서 예전에 어업 활동을 했다. 어업 활동이나 뭐 수군도 마찬가지고 다 그 지문 항해와 천문 항해라고 하는 네네.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항해법을 했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도.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절이 어느 계절이 되면 뭐 북서 계절풍이 분다든지 뭐 동풍이 분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야간 항해를 하게 되면 네네. 별자리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별자리가 하나의 나침반처럼 네네. 그 각도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북두칠성 보고 뭐 그렇죠. 북쪽이라 네, 뭐 대신 북극성, 북두칠성에서 이제 주요 별자리들의 위치와 각도를 보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우리 조상들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저희 조상들이. 실제로 제가 올해 그 2020년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을 해서 네. 광복절을 기념해서 포항에서 그 요트를 타고
독도로 바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 13억 6천만 원짜리 요트를 또 언제 사요? 여기서 말하는 요트는 그 고급 요트가 아니고 그 네. 순수하게 무동력으로 가는 바람의 힘으로 어. 가는 요트를 타고 이제 독도에 직접 간 적이 있는데 포항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네네.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25시간, 아니 23시간 예. 걸리셨네. 전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바람의 힘으로만 해류를 타고 해류를 한 24시간을 하니까 독도에 도착하게 와, 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는가 보네, 행사. 예, 그게 이제 저기 경상북도의 한동해 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독도재단에서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영덕에 있는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센터에서. 예, 거기서 이제 아. 포항해양과학국 학생들 대상으로 네네. 가는 길에 제가 저기 경상북도 네. 해양교사교육연구회 회장을 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이시구나 또. 그래서 그 자격으로 해갖고 아. 참여를 했는데 사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의 힘으로만 이용을 간다는 했고 게. 그다음 요트의 특성이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가니까 한번 누웠다가 90도로 누웠다가 일어나는 네. 그런 오, 오뚜기처럼 우리 영화 보듯이 막 그렇게. 예. 파도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막 이렇게 그럼요. 되고. 파도가 요트를 막 덮치고 그러니까. 예,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멀미도 하지 않았고 어. 그렇게 귀한 체험을 하고 왔고 또 그 경험을 또 학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만 가지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시니까. 울진하고 울릉도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조선시대 안용복 사건 이후에 네네. 수도관을 이제 나라에서 파견을 해서 파견을 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관리하게 했죠. 그래서 그 수도관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지금 저 삼척 지역하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울진 구산에 있는 부산. 대풍원 구산항에서 이제 많이 출발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부산 해수욕장 있는 그 부산. 예. 기성부산. 그 앞에 가면은 이제 예전에도 관리들은 동력이 없는 해류와 바람의 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네. 그 바람이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네. 그거를 기다렸던 곳이 그 구산항에 가면은 대풍원이라고 대풍원. 있습니다. 아, 거기서 바람을 기다리는. 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네. 그 위에 숙식에 들어가는 비용들 관리들이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그 구산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걸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관리들이 그러면은 주민들 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백색처럼?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네. 이 주민들이 힘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 항의도 하고 그렇게 그렇죠. 했다는 기억들이 있고 홍경래가 안 살길 다행이야. 많이 일어날 뻔했네. 그래서 지금 대풍원이 지금 재조명되고 있고 네. 그 예전부터 울진은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울진 군도 울릉도 독도를 위한 사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울진군이 사업까지 할 정도로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는 좀 부자라서. 예. 울릉도는 독도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예. 독도라고 불려진 계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설들이 네.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자는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야기되는 지침을 따르면은 독도를 처음 봤을 때 예전 사람들 우리 주민들은 예전부터 독도를 많이 네. 다니고 네. 어업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네. 딱 봤을 때는 예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냥 돌로 이루어진 섬이니까 그냥 돌섬, 돌섬. 돌섬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아까 얘기했던 전라도 남해안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전라도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사투리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섬 이렇게 방언이네요. 예, 독이라고. 독섬이라고 불렀고 또 그거를 이제 고정의 대한제국 칙령에 보면은 독섬 돌섬이니까 한자로 해서 석도라고도 불렀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독섬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한자로 하다 보니까는 독도 그렇게 불려졌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진 계기가 뭐냐면은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네. 조선 산악회라고 대한민국의 지리학자, 국어학자 많은 분들이 네. 독도를 탐구하기 위해서 독도의 조선 산악회라는 데서 탐사 활동을 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국어학과 교수님이 방종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또 사투리 전문가세요. 네. 그래서 독섬을 독도라고 불렀다 그렇게 하고 그렇구나. 그럼 왜
홀로 독자를 썼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두 많더라고요. 개인데 섬이 예. 동도서도에. 우리가 왜 노래도 나오겠지만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이라고 네. 홀로 독자를 홀로 한자로 독자.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독섬, 돌섬 이렇게 부르다가 아마 어떤 시기에는 그거를 토지 대장 같은데 이제 올려야 될 때가 있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독도에 맞는 독자가 올리는 독자가 무엇일까?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토지 대장을 올리면서 홀로 독자를 쓰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권에서는 어업 활동하러 울릉도나 독도를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 전라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죠? 동해안 사람들도 많이 갔고 남해안 사람들도 많이 갔는데 전라도 사람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다고 합니다. 해류 때문에? 80%. 아, 80%. 그 정도. 해류 때문에 거기 가기 쉬웠는가 보다 그분들이 그죠? 그렇지는 않고 정말 이제 엄청 멀 텐데. 힘들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니까 서해도 어업 활동할 곳이 많을 텐데 이유가 뭡니까? 그까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독도도 이제 시야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가장 편하면은 앞바다에서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하는 게 네네. 가장 편하겠죠. 네.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새로운 미지의 곳에 가서 개척해야 되지 않았나. 그 바다에도 임자가 있나요? 아마 그 뭐 과거에 장보고 정신 있지 장보고 않습니까? 정신. 장보고 청해진 같은 경우도 완도에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양에 대한 약간 역사적으로도 그 전라도가 네네. 조금 뭐 항해술이라든지 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추측이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당연히 그 어업, 그러니까 바다와 밀접하게 종사하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탐험 정신이나 개척 정신 있는 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네. 사례가 더 많았다. 비판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측하는 거는 지금 또 보면 울릉도에도 네네. 과거에 이제 제주 해녀분들이 시집 가가지고 정착한 사례가 너무 많죠. 많고 예. 그래서 그 시절에 그 해녀 할머니들이 시집 가던 시절에도 사실 배나 이런 것들이 열악했을 시절인데도 그렇죠. 제주에서 갔다는 것도 보면은 대단하네 항해술이. 항해술이라든지 이제 해류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좀 많아서 그렇지 많아서. 않았을까. 제주도에서는 독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다음에 여쭤볼게요. 네이버 지도에서 추적하면 바로 나옵니다. 정확한 키로수. 그렇구나. 그러면 예전에 수토관이 네. 울릉도와 독도를 관정을 하면 네. 가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기록이 있나요? 그 시대에는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울릉도에는 이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네네. 예전에도 그 울릉도하고 독도는 우리 주민들만 갔던 것이 아니라 네. 일본 어부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구나. 영유권이 이제 네. 수토사라는 용어는 뭐냐면 수색해서 톱을 한다 이런 수토사다. 이런 이야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곳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울릉도 사람을 울릉도 사람들을 내륙으로? 내륙으로 데리고 오고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일본은 조선은 사람들이 안 사는 섬으로 섬을 비우는 정책을 했잖아. 공도 정책. 공도 정책 또는 예. 주민 세한 정책이라고 네. 부르면서 빈 섬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니네는 뭐 안 살잖아. 내 땅이야, 그렇죠. 우리 땅이야. 무주지라는 논리로 그렇구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하고 또 이제 세금을 피해서 예전에는 워낙 힘든 시기에 네네. 세금 납부하고 이런 것을 피해서 간 분들도 꽤 있었다는 울릉도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던 게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잡아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조선시대 세법이 나중에 되게 좀 폭리를 취하는 그렇겠죠. 세법이 예전에는 좀 그 백성들이 좀 힘들긴 했죠. 여러 가지 이게 또 공정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울진과 울릉도의 관계는 그렇고 울릉도에서 그 독도까지는 거리가 뭐 우리 그 뭐 100길 따라 200리 이러는데 노래 보면 요즘 그 노래 바뀌었지 않습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그 학생들한테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불러보자고 했더니 영재원 친구들이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87K 이러더라고요. 87K. 저희가 200리로 배웠는데 87.4km죠. 예, 맞습니다. 미터로. 이제 87K라고 가사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나는 87K 이러길래
내 몸무게하고 똑같아. 몸무게 얘기하나. 아, 울릉도에서 87.4km 정도 된다. 네. 독도, 아니 직선거리로. 예, 예. 거기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데는 뭐 어느 정도 걸리나요? 뭐 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여객선 쾌속선 기준으로 90분. 90분 네. 정도. 어선은 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가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업 활동 계속 하겠네요, 그쪽에서. 그렇죠. 어장이 있고 지금 마을 어장이 그 울릉도 도동어촌계 소속입니다. 아, 독도 어장이. 그 마을 어장 그 잠수기업이랑 네네네. 자망업 하는 게 이제 울릉도에 있는 도동어촌계. 네, 어촌계. 도동항에 속한 어촌계 소속입니다. 독도. 바다도 다 어촌계나 이런 것들의 그 소속들이 다 있는가 보네. 아무나 가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네, 그죠? 네. 그럼 마을 어장은 마을 어장은 그런 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뭐 늘 독도를 갖고 시비를 걸잖아요. 호시탐탐.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해저장은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연구가 동해를 사실 그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합니다. 동해를? 예.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해양과학이 조금 상대적으로 미진한데 반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열방들은 네. 진작에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변에는 해저 탐사들을 다 진행을 해온 겁니다. 군사부터. 다 해놨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지 네. 그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메탄가스의 얼음 덩어리, 네. 가스 하이드레이트. 카보나이트하고 틀리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르죠. 네. 네. 그거랑 그다음에 망간단계 유명한 뭐 그런 해저 자원들이 엄청난 양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수십 년 쓰고도 남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점점 속속 밝혀지니까 네. 일본에서도 수십 년 동안 그 조약 이후로 그 조용히 했다가 갑자기 또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거고. 일본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했던 거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있는 강치를 수탈하기 위해서 네네. 영유권을 주장을 했었고, 했고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치의 씨를 완전 말리고 나서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거죠. 그 섬 그렇지. 자체가 거리도 멀고 하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전쟁 때는 우리가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그 네. 하고 할 때 전혀 뭐 노이즈가 없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해저 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EEG라고 하는 EEG.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설정이 되고 한일 어업 협정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가 미래 아주 이제 먹거리가 많은 먹거리나 이렇게 자원이 금전적인 그 혜택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자꾸 이제 역사를 들먹이면서 다시 또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강치가 물개입니까? 바다 사자입니다. 바다 사자. 시 라이언이고요. 시라이언 정식 명칭은 사실 강치가 아니라 네. 바다 사자입니다. 바다 사자. 네, 바다 물개랑 바다 사자랑 좀 틀리대 보니까 그죠? 네.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네. TV에서. 물개랑 바다 사자는 약간 사촌지간 정도 되고요. 네네네. 또 특징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물범, 우리 백령도 물범은 서해 또 세북단 틀리고. 섬에 있는 전박이 물범 같이 물범은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물개나 바다 사자는 앞다리가 깁니다. 이 친구처럼 앞다리가 물개나. 길어서 이렇게 반듯 설 수도 있고요. 네네. 물개 쇼 어릴 때 보셨겠지만 네네. 앞발이 크더라고요. 네, 박수도 치고 치고. 공박기도 가능해요. 네네. 그 다음에 귀가 이렇게 강아지 귀처럼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이게 물개와 바다 사자 이게 특징이고 물범은 앞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CL이죠. 그 UDT CL 할 때 CL. 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빠르고. 움직이는데 물 밖에 나오면 얘가 이제 기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고 앞발로 설 수가 없어요. 흉내 너무 잘 내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때는 물범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몸으로 하셨네, 그죠? 네, 몸으로 여기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 첨언하자면은 네네. 이제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아까 이제 강치 이야기도 있는데 네네. 또 러일 전쟁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1905년부터 이제 6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전쟁의 무대가 동해안에 있습니다. 동해안.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빼앗기면서 가장 전초 기지가 됐던 게 이제 울릉도 독도인데요.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주둔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네네. 동해안에서 러시아
함전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일본 함정하고. 예, 일본 함전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 왜 수업 시간에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시답니까? 왜 갑자기 쉬는 시간 되면은 막 그들다가 야 쌤 온다 쌤 온다 막 망보는 애 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독도가 러시아와 일본하고 해전에 감시 초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를 불법 편입하면서 네. 독도에다가 이제 울릉도와 죽변 그리고 부산 일본을 잇는 이제 해제 전선을 깔고 독도를 이제 막루를 설치하면서 러일 전쟁 해전의 감시 초소로 활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고 거기에 돈 스파이커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엄청난 뭐 네, 보물섬. 보물섬을, 예. 그 러시아 함정이 일본의 이 배를 뺏기느니 네. 우리는 차라리 수장을 하자. 예, 예. 그래서 일본 그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서 거기 폭발을 해서 자동 수장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도 이제 보물섬 사건이라고 신일 뭐 네. 산업인가 뭐 해가지고 그 사기 사건으로 사기죠. 네. 찾았다고 막 그때 되게 아니요. 들썩거렸는데 침몰된 거는 사실이고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보물섬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고 아직 그 배를 못 찾았잖아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찾았구나. 인양에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와의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하여튼 1904년과 5년 사이에 강치 그리고 러일 전쟁 이것 때문에 이제 독도에 대해서 탐을 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은 해저 이야기하신 대로 해저 자원이 중요해지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있습니다. EEZ라고 이제 200캐리를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하니까 일본은 바다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네. 실제로 그 일본 밑에 가면은 2m밖에 안 되는 암초를 그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곳인데 그 인공 암초물을 섬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위에 대한 200캐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영토적인 문제도 있고요. 영토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 그 근본에는 일본은 저기 예전에 이제 백제 시대 사람들이 가서 지금 중앙의 무대를 백제 후손들이 일본에 네. 그 있듯이 일본은 꾸준하게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죠. 그걸 이제 정한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 정신이 일본 구구 우익 세력의 DNA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고 그 후계자들이 이제 아베의 뭐 고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이런 근데 끊임없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게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역이라고 해야 될 의무라고 표현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륙으로 진출, 울릉도 독도를 이제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독도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 박아놨는데 계속 세뇌교육이라고 그러나요? 대륙의 진출, 뭐 국수주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있는데 그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독도 교육은 강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2015년부터 개정 교육 과정이 하면서 그 전부터도 계속 독도 교육을 강조하고 네네. 해야 되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연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높네, 그죠? 네, 10시간씩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지도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에서 독도 교과서도 개발해서 보호하고 일단 연간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무조건 해야 되고 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중등하고 고등은 없죠, 의무교육이. 중등 고등도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독도 교육의 문제가 이제 기초적인 독도 교육도 이제 내용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정해진 초등학교에서는 요거를 가르치십시오.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가르치십시오. 네.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가르치십시오. 단계적인 내용 체계가 있는데 네.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수 사가형 이런 주지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내용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네네. 교수 학습론적인 방법을 가르치는데 솔직히 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 가르치는 과정이 부족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부족하고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어디에서도 독도를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교양 과목도 없었고 그다음에 교사 연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독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지. 그래서 교사 연수 기회나 그런 커리큘럼 정체가 학생들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쌤들부터 교육을 좀 받게끔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그래서 일본의 야욕과 맞설 수 있는 아이들한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네.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교육이 들어가고 해양과학관에서는 독도에 관한 커리큘럼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다른 교육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독도 교육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울진군 영재교육원 학생들 대상으로 독도 교육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독도 교육을 할 때는 학교 안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네네. 좀 더 전문적이거나 그다음에 또 해양과 연관돼 있는 독도가 상징성이 뭐 역사적으로도 상징성 있고 영토의 개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 기관의 목적이 해양과학에 과학. 있다 보니까 네네. 그 해양생물이었던 해양보호생물이었던 바다사자 강치의 멸종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독도의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독도에 있는 해저 지하 광물 자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네. 주요 콘텐츠로 이제 교육될 예정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뭐 강치가 한 마리 독도에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거는 오보고요. 아, 오보입니까? 그 비슷한 종들이 많습니다. 네. 해양 기강류라고 해서 이제 바다 사자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이제 물개를 보고 강치 아니냐라고 하고 또 정말 유사하게 생긴 이제 큰 바다 사자라고 또 있거든요. 네네. 큰 바다 사자나 물개 같은 경우는 회유종입니다. 그래서 회유종 돌아다니는 애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새로 따지면 이제 철새 철새 같은 종이라서 저기 위에 러시아 수역 북극해까지 갔다가 또 이제 철이 되면은 먹이 회유하듯이 이제 우리나라 동해까지 이제 회유를 하고요. 회류를 타고 걔들이 다니는가 보다. 그렇죠. 이제 계절별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고 우리 강치 같은 경우는 완전 그 북박이었죠. 그래서 그럼 새로 얘기하면 텃새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집 밖을 거의 반경 뭐 몇 킬로 이상 안 벗어나는 친구들이고 네. 그 예전에 이제 아까 그 독도 지명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도라고 또 네,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지도가 강치가 원래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가재라고 하고요. 가재. 가재 뭐 이렇게 부릅니다. 강원으로. 네, 강원으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강치가 많이 서식했으면 이제 가지도라고 이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럼 유명한 거죠. 예전에 울릉도 사람들도 독도 가서 강치 잡아다가 네. 먹었어요? 기록이 있나요? 구전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배고픈 시절에 그러니까. 뭐 잡아먹기도 했다라고 저도 알고는 하지만 있는데 울릉도 독도 주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치하고. 그렇죠. 그렇게 씨를 말릴 정도로 훼손을 하거나 해코지를 그렇게 하진 않았고 안 정말 하는데. 배고프면 뭐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다사자는 고기가 맛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식육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인기가 없고. 일본에서도 그 강치 사업을 했던 그 어민이 네. 가죽을 벗겨서 가방을 만들고 가죽을. 기름을 짜서 이제 기름으로 활용을 하고 하려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것저것 이렇게 개체수가 너무 급감을 하게 이제 네네. 남획을 해버리니까 네네. 나중에는 얼마 안 남은 애들은 새끼들 이런 것들을 서커스다 동물원 이런 데다 팔아넘기고 그렇게 해서 씨를 말리는데 지금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주제가 돌아와서 영유권 문제하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은 네네. 자기들 자국에 대한 관리는 엄청나게 철저히 하는 엄격하게. 엄격하게 철저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 가보시면 쓰레기 하나 준법 정치는 엄청 투철하죠. 네네네. 그런 국민성을 가진 일본이 만약에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했다면 네. 그렇게 수십 년, 한 20년, 30년 만에 네. 수만 마리가 서식했던 강치를 씨를 말리지 씨를 않았죠. 말리진 않았겠죠. 이게 수탈의 현장인 거지 자기들이 뭐 강치를 어업에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유권의 주장 요소는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해적이네 해적. 해적이죠. 뭐 우리나라 좋은 거랑 좋은 거는 일제시대 때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만두까지 박아놓고. 예,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치를 또 빨리 씨가 말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씨 라이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씨 그 바다사자 특징 자체가 네. 라이온, 그러니까 라이온, 덩치가 사자. 큽니다. 진짜. 사자도 보면 숫사자가 덩치 크고 그죠. 왜 천적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듯이 강치도 숫바다사자가 엄청 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포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크니까. 보니까 덩치가 크니까 주로 쉽게 잡았던 게 이게 새끼. 새끼나. 그 다음에 어미, 암컷들 어미, 위주 암컷. 그렇게 잡아냅니다. 아.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게 개체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호래비만 자꾸 만드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 1910년대에는 1910년도. 어에서 이제 잡았던 개체수가 1000마리가 넘어요. 3,200만. 그러니까 평균 3,000마리씩 잡고 연간. 10년간 잡아낸 개체수가 14,000여 마리래요. 오. 그 일제 강점기 초반까지. 완전 피바다로 만들었네. 그렇죠. 그 피냄새가 울릉도까지 진동을 했대요. 그 정도로. 예. 그 자기네 거 아니라고 완전 수탈을 해가는 거네. 해적이네 해적. 그렇게 하던 게 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연 포획 개체수가 뭐 200~300마리 하다가 100마리 이내로 떨어져 버립니다. 개체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해방 전후로 돼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말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 오키 섬에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히 그 사업 자체가 사장화돼 버렸고 네.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얘는 멸종의 상태까지 이르렀고 네. 그때는 독도가 가치가 없으니까 네. 그 조금 이따 이제 강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건데 네. 그런 이제 자기들 일본 영토 조약을 할 때는 네. 독도를 빼버립니다. 어. 그게 자기들이 이제 강지 사업할 것도 없고 거기까지 굳이 섬도 많은 나라가 네, 네, 네. 그 별 볼일 없는 섬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그렇게 했다가 뒤에 이제 해저 자원이라든지 이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생기면 이권이 다시 생기니까. 이제 지금 전방위적으로 또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강치를 그렇게 수탈해 갈 때 네. 우리가 국력이 그렇게 약했나? 이걸 못 막았나요?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36년 그 안에 그렇게 네, 했구나. 심지어 그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당시 이제 독도에서 강치 조업을 했던 사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좀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한 명 있고요. 네. 그 옆에는 우통 벗고 헐 벗고 있는 좀 키 작은 남성들 몇 명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현지 고용을 했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에서 자기들에서 그 고용 인부들을 배에 다 싣고 오기에는 머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울릉도에 있는 약간 우리 노예처럼 그 일제강점기 시절이니까 울릉도 현지 주민들을 데려다가 그렇지. 강치자비에 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네. 손해 피는 울릉도 주민들한테 네. 묻히게 하고 아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여러 가지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 앞바다에 사는 강치들까지도 국력이 약하니까 그런 그 고통을 받고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서 또 강치를 잡아야 했던 그 울릉도 주민들의 심정은 참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아무튼 뭐 강치 얘기는 그럴 거고 강치가 뭐 한국에만 있나요? 어디 다른 나라에는 없나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같은 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했던 게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캘리포니아주의 피어 39 뭐 이런데 네네. 그 마리나 시설에 널브러져 있는 그 바다사자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종이 안 잡아요? 절대 안 잡습니다. 절대 안 보호종이구나. 잡고요. 보호종이 국가적 보호종이고 국제적 보호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선진 시민 의식이 있어서 네네. 그걸 해외 반출도 안 하고 그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는 요트나 선박들이 그 걔네들 낮잠 자는 거 방해할 수 있다고 네네. 기적도 못 울리게 경고문이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배에서 막 얘들이 자잖아. 네. 맞죠? 사람들 낚시하는 데 가서 막 고기도 훔쳐가고. 예, 실제로 걔들이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살은 역사가 길다 보니까 네. 배가 지나가든 사람이 가까이 오든 네네. 겁을 안 냅니다. 오. 완전 공존에 공존. 예, 그거. 진정한 공존이네. 예, 진정한 공존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독도에 일본에서 그렇게 남핵하기 전까지는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해녀가 네네. 새끼 강치를 안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서스럼 없이 살았을 텐데 아름다운 모습이네,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멸종도 했고 그 생물들이 이제 사람만 보면 다 도망갔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강치가 지금 독도에 수만 마리까지는 필요 없어도 수천 마리만 있다 해도 엄청난 관광 자원으로. 관광 자원으로는 끝내주겠네.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차원에서 전 이제 생태학 전공자니까 네네. 해양 생태학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최상위 포식자가 있는 생태계와 없는 생태계는 네네. 천지 차이입니다. 최상위가 있다. 네. 있을 경우. 자, 뭐 여러 가지 종다양성의 중요성은 뭐 강조하는 네네. 학자들이 많은데 네. 단적 문제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 뭐 조류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네네. 이런 것들이 메르스, 메르스 전부 야생동물의 병원체 숙주로 기인한 것들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야생 생태계의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오.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까지 자꾸 넘나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최상위 포식자가 걔들을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얘들이 넘쳐나니까 네. 그 병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경로가 점점 더 전파되는 퍼져버리는 거죠. 그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네네.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플랑크톤은 또 파이토플랑크톤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강치 같은 포유류들은 또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네.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병들거나 약한 애들 위주로 먹혀요. 아, 그러면 그렇게. 바이러스 보균자라든지 뭐 세균성 감염자라든지 이런 어류들이나 네네. 병원균을 퍼뜨릴 수 있는 생물들을 천적들이 미리미리 솔팅을 해주는데 오. 얘네들이 없어진 생태계는 그런 애들이 그럼 살아나가면서 사방팔방 다 퍼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면 최상위 포기수가 없으면 어족장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약한 애들이 병을 퍼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체군 생태학을 공부해 보면 천적이 없을 때 한 번에 피크를 칩니다. 개체군이 확 늘어났다가 네. 나중에는 천적이 있던 생태계 때보다 훨씬 더 급감하는 그래프로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 해양뿐만 아니라 내륙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초한 일들이네 어떻게 보면.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희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저같이 이제 그 생물 생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종 다양성을 강조하고 한 마리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이라도 구조하고 보존하자라는 이유가 우리가 당장 얘네들하고 서식처가 다르고 다르지만 먹고 사는 게 다르다고 해서 네네네.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듣고 보니까. 예. 그래서 피부에 와닿잖아요. 우리 지금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네네. 야, 역시 이제 해양 전문가 오시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또 들을 수 있네요. 오, 그런 또 최상위 포기자가 필요하네, 그죠? 그 강치를 그러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을 좀 해오면 어떻게? 그거는 또 원래 네네.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면 유전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유전자가 다른 쪽으로 갔을 때 하나의 또 생태계 교란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야, 우리 강치가 비실비실하고 병 걸린 고기 다 잡아먹었는데 이제 사람이 먹겠었겠네요, 강치가 없어서. 아,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주긴 많이 줬네요, 그죠? 네, 뭐 힘이 없었던 게 우리가 제일 문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그런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죠? 이제는 강치를 빼앗겼지만 해저자원까지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또 교육계에서는 독도에 대한 뭐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짜고 계신지 선생님들도 뭐 열정적으로 독도를 가르치고 싶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기 이제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해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독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요. 해양 교육의 시작이 이제 독도 교육부터 시작되는 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들이 다들 선진국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상력이 가장 장악력이 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바다를 장악했던 적이 있다. 바로 신라 시대거든요. 신라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해양수산부 격인 선부를 이제 문무대왕이 설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장보고도 나오고 뭐 해처스님도 나오고 바다 강국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신라가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양대국이었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이제 독도 교육이 1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독도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왜냐면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해양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또 커리큘럼 자체에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선생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한동해 본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울진, 영덕, 포항 쪽에 이제 전부 다 보면 이제 영덕에 가면 국립 청소년 해양센터가 있고 영덕이 울진에 죽변에 가면 이제 국립해양과학관부터 동해연구소, 환동해 센터 해가지고 요 해양을 관련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해안 클러스터. 동해안 해양 클러스터, 동해안 해양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양과학자 한 명만 올바르게 키워내자.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열정을 뭉쳐가지고 이제 경상북도 해양교육교사연구회라는 걸 또 만들어서 경상북도 해양교육교사연구회. 그 따로 모임이 조직이 있는가 보죠. 그냥 저희들이 어떤 단체 지원을 받고 이런 건 아직 없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독도 교육도 그렇고 해양 교육도 그렇고 사실은 쌤들이 한다고 해서 아무런 큰 혜택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해양 교육을 안 해도 되고 꼭 해야 된다는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라사랑 사명. 예, 제가 가장 큰 이제 영감을 받고 제가 이제 독도 교육을 할 수 있게 이제 존경하는 분이 울릉도에 계시는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님이 계신데 김윤배 대장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 뭐 학술상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그거를 하면 뭐 상금을 500만 원 주고 상장을 주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 대장님 요거 한번 지원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대장님이 하신 말이 제가 죽을 때까지 독도 관련한 상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들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그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진정성에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시구나. 그렇죠. 사실 뭐 저 독도 교육을 열심히 하고 전파를 하고 학생들을 4년째 독도를 방문할 수 있게 이제 여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제가 울릉도 근무해서 울릉도 살아가는 마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윤배 대장님이시나 정말 자타공인 독도 전문가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응원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셔서 국가에서도 조금 재정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연구가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강 선생님이 존경할 정도면은 엄청나시네. 우리 저도 존경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에 참 드러나지 않는 존경받는 해양 전문가시네, 그죠? 그럼요. 지금 해양 관련된 분들이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렇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저기 동해연구소에 가면은 노현수 박사님, 노현수 박사님께서는 이제 미생물 전공학자신데 저기 전 세계에서 지금 발견된 미생물 종류가 뭐 4%인가 0. 몇 %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사님께서는 독도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4종인가 6종의 미생물을 발견하셔서 학술지에는 또 한국 이름으로 독도 이름을 붙여서 이제 홍보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오셔서 학생들에게 또 미생물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과학자 전문가분들 또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조금 첨언 드리자면 그 미생물 말씀하셨는데 그 박사님 연구하시는 게 이제 선형 동물이라고 해서 그 네마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현미경도 고배율로 해야만 보이는 모래 사이에 사는 생물이에요. 모래 알갱이 사이에 사는 생물인데 그게 또 생태계 지표적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즈가 나노 정도 되겠네. 나노. 거의 뭐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명 아까 신종 발견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네. 지명을 학명으로 이용을 했다고 네. 말씀해 독도 주셨는데 한국 뭐 이런 예, 식으로. 한국, 코리아누스, 네. 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을 넣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학명은 전 세계 학자들이 공통으로 써야 되는 네임입니다. 우리 별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맞습니다. 따듯이.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조금 열악했다 보니까 네네. 생물학 쪽에서 우리나라 고유 지명이라든지 이름. 학명을 쓴 게 너무 없어요. 반면에 일제강점기를 통하고 그 시절에 너무나 많은 한국 고유종의 이름이 네. 자포니쿠스, 자포니카가 너무 많아요, 학명이. 일본, 재팬. 그래서 자자가 들어가는구나. 자- 제이가 예. 들어가니까. 자포니쿠스, 자포니카가 이제 이탈릭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학명 중에 저는 이제 생물학 하다 보면 학명 시험도 많이 치는데 네. 너무 많아요, 그런 종들이. 아. 어류에도 많고 육상생물에도 많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런 학자들이 자꾸 네. 신종 발견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코리아나, 코리아누스, 뭐 독도, 그러네. 뭐 리우스 뭐 이런 것들을 붙여줌으로써 네. 그거에 대한 자꾸 이제 상징성을 더 가지는 거죠. 그러네. 또 안타까운 말씀드리자면 C라이언인데 제가 자꾸 C라이언이라고 했지만 네. 학계에서는 제페니즈 C라이언입니다. 이거. 거기도 재팬이 예, 들어가는구나. 학명에 재팬이 또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독도 강치인데 누가 봐도 최대 서식지가 독도였는데 네. 학명에는 일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또 계기가 되겠네 거기에. 바로 저펜 시라이언 네. 아이가 이러면서 그죠.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참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우리 정광태 선생님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제가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시절에. 근데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처음 들어요 제가. 처음 듣는데 이런 작은 변화들, 학술, 학명 뭐 이런 것들조차도 일본은 예전부터 100년 전부터 선점하고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열정 페인에 그분들도 열정으로 계속 사명감으로 정신적으로 버텨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이 진짜 네. 이 바다가 넓은 만큼 네, 할 일이 진짜 맞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 울진에 해양과학관이 생겼다는 게 우리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또 다른 지식을 나눠주고. 저는 이 최상위 부시자가 왜 중요한지 오늘 저 코로나 뷰가 너무 딱 떨어지는 거 같고. 무조건 뭐 회는 자연산만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병들은 자연산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또 두려움에 조금 두렵습니다. 강치를 좀 살려야 되는데 이게 C라이언이 저편 C라이언이다. 그것도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네요. 아무튼 뭐 울진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해양 전문가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해 주시던 훌륭한 교수님이나 대장님들, 선생님들이 참 나라에서 지원을 잘 받으셔서 더 훌륭한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국가를 만들어가는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진짜 큰 힘이 되네요. 그죠? 학술지에 올라가야 되고 학명에 올라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토를 영예를 지킬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 일본 애들이 빠르긴 빠르네요. 이게 그죠? 남의 거 뺏어가는 거에는 뭐 진짜 빠르네요. 오늘 뭐 마지막으로 우리 강 선생님 나에게 독도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나에게 독도라는 것보다 울진에게 독도라는 것으로 저는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울진에게 독도란. 네, 울진은 독도하고 엄청나게 깊은 관련성이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울진군에서도 또는 울진교육청에서도 독도와 네. 관련된 사업들을 네네.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네. 이야기를 좀 엮어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조금 길어져도 됩니까? 네. 첫 번째는 저기 대풍원 사업이 이제 도로 넘어가면서 대풍원을 이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앞에 가면은 독도 모형이 또 크게 생겼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대풍은 여기 부산에. 예. 근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가봤는데 그냥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는 스토리가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독도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사이를 콘크리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물로 좀 채워놓으면 어떨까. 또는 다르게는
구룡포 앞바다 가면 이제 포항구룡포. 예, 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듯이 네네네. 바다가 아주 나오는데 상징적이죠. 차라리 그 모형을 약간은 저 바다 앞바다에 조금 띄어가지고 오. 그 학생들이 저 어디냐 삼척에 가면은 네. 그 장왕에 가면 장왕. 요트 타 누드 카누에 누드 타고 카누. 가듯이 예, 예. 그렇게 애들이 직접 카누 타고 독도를 한번 도는 방법이 어떨까? 그러네요. 그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이제 독도하고 울진하고 연관성을 좀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저는 평해초 학생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올해도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네. 3년 동안 이제 매년 독도를 탐방하고 왔는데 네. 가장 좋은 독도 교육은 독도를 직접 한번 가보는 가보는 것입니다. 거. 울릉도에 울진에서도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또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포항에서 가면은 네네. 얼마 가지도 않은 제일 가까운 2시간 2시간 반이면 파도가 크지 않으면. 그렇죠.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2층 타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멀리가 더라고요. 그래서 울진에 뭐 6학년만이라도 그 우리 독도 울릉도 독도를 한 번씩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가까운 지원을 독도를.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독도란보다 울진군에게 독도. 독도는 우리는 형제다. 형제다. 이웃이다. 가장 가까우기 때문에. 그럼요. 상징적인 의미도 크네.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되어 갖고 스토리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럼 또 울진도 같은 클러스터로 연관해가지고 여기를 또 교도부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관광객들이 후포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럼요. 여러 가지로 유입도 좋고 네. 하여튼 뭐 독도 사랑도 사랑이지만 울진 사랑도 크신 우리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그 배진호 팀장님은 우리 그 해양 생태학 전공하셨는데 그 해양인으로서의 독도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좀 전에 그 학명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제가 좀 검색을 다시 해서 까먹고 있어가지고 네. 학명이 잘로푸스 자포니커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독도 강치인데 학명은 자포니커스라고 하는 일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해양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네. 또 우리 울진 지역 자라나는 친구들이 보다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깨끗한 바다. 울진 앞바다를 친숙하게 여기고 좀 더 그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고 네네. 또 거기서 이제 꿈을 키우고 네네. 하는 것에 이제 이바지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해양과학관에 또 울진에 또 오셔가지고 꼭 이바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역에. 팀장님께서는 울진 해양에 꼭 선파가 되셔서 울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 꼭 그 대양 한국의 그 슬로건을 꼭 알려주시고 그 아이들이 바다를 점령하는 자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국가관이나 사명감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 지역에 계신 분이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도와드릴 게 뭐 대포집 하니까 대포는 언제든지 좋죠. 우리 바다가 생각보다 중요한 줄은 알지만 이렇게 깊이 논의를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안가에 살고 있지만 뭐 바다 뭐 늘 보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바다의 중요성이나 우리 강치의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 해양이 어떻게 일본한테 잠식되어 가고 있는가 학술까지도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섬 국민의 섬 우리 독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언제나 영유권 이야기는 뜨겁습니다. 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이야기도 참 뜨겁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일본뿐만 아니라 그 외침을 받지 않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결의에 찬 모습으로 울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통일한국이 온다면 더더욱 국권이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전도사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 그 해양 전문가, 우리 독도 전문가 두 선생님을 모시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진에서 독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홀로와리라 한번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노래방 기계가 없으면 노래가 안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독도 이야기,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삶, 우리 강신훈 선생님, 네. 우리 배진호 팀장님 모시고 많은 말씀,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독도 지킴이들이 해경인가요? 그냥 일반 분이죠. 아, 일반 경찰이구나. 우리 독도에 계신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 그리고 동해안을 지키고 계신 울릉도에 계신 김윤배 대장님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배 대장님 고맙습니다.